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공부 못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운동했는데, 그런데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그렇죠. 말도 잘하고. 뭐 손흥민 보세요. 사실 천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체 활동을 할수록 뇌가 계속 개발된다. 그리고 신체 활동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이해가 그런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하버드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이제 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하버드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장 적게 졸업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중간에 중퇴하거나 뭐 잘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민 가는 부모들도 한국에서 하버드를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들도 다 똑같이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까지 뭐만 시키겠어요? 공부만 시키죠. 그럼 그때 신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체력으로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면 아이들이 못 놀았던 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 놀고 싶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에 체력이 딸려요. 일단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미국 아이들은 제가 이제 한 예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레슬링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레슬링부 아이들이어서 프로 레슬링 하는 친구들인가 보다 하고 와서 이제 기공이랑 뭐 이렇게 체조하는 거랑 같이 하면서 이제 교육을 해줬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까 완전히 아마추어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레슬링부 그러면은 뭐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냥 학생들 중에 특화 활동으로 레슬링을 다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나 이상은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안 시켜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이제 손, 다리 이렇게 몸을 잘 쓰는 게 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들도 이제부터 적어도 자신이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는 무언가는 그래서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오늘 갖고 오진 않았는데 저글링이라는 거 아시나요? 공 3개 가지고 던지는 거. 저는 그걸 많이 해요. 그걸 많이 하면 뭐가 좋냐면 팔 근육도 생기고요. 그리고 뇌 활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해요. 뭐 3분, 5분 정도 돼도 팔 근육 아령드는 거랑 똑같아요. 뭔가를 스스로 신체 활동하시는 걸 갖고 있는, 특히 손을 쓰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잘 아시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면은 뇌와 몸이 신경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브레인 사이언스란 말보다 요즘은 뉴로 사이언스란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뉴로 사이언스는 신경과학인 거죠. 뇌과학이 아니라 신경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하나의 장기가 아니라 뇌 자체가 신경다발이다. 그리고 신경다발이 어디까지가 신경다발이냐면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어디까지가 뇌일까? 그죠? 머리가 흔히 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머리 어디까지가 뇌죠? 여기? 뭐 뒤통수? 어디? 딱 지금 이제 그래서 뇌과학자들의 기준으로 뇌라는 부위가 따로 있긴 하지만, 뇌를 기본적으로 생각뇌, 감정뇌, 생명뇌라고 그랬잖아요. 생명뇌까지로 봤을 때 이 뇌관이 흐르는 척수까지가 생명뇌인 거예요. 그럼 척수는 어디까지냐면 요추 2번까지. 그럼 사실상 생명뇌까지가 뇌라면은 이 요추 2번까지가 이제 뇌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나머지는 다 자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말초신경계로 전신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경계니까 전신이 사실은 하나의 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문제가 생겨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뇌가 신경회로가 딱 끊어졌는데 풍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게 딱 생겼는데 손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0세까지 사시려면은 뇌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하시면서 이 신경계가 잘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많이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자율신경계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리고 이제 요 신경계를 이해하는데 한 가지 그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요 체성신경계라는 거예요.
이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운동신경은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죠. 뜨거운 컵이 있어요. 컵을 만졌습니다. 그럼 손이 뜨거워요. 그쵸? 그 뜨겁다는 정보가 뇌까지 어떻게 돼요? 전달되죠? 이렇게 몸의 정보가 뇌로 전달되는 신경이 감각신경이에요. 그러면 손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붙잡고 있을래요? 뛸래요? 뛸래요? 그럼 뛰라는 명령이 뇌에서 나왔죠? 그래서 뇌의 명령이 손으로 전달되죠? 이렇게 명령이 전달되는 게 운동신경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제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뭐야? 들은 게 감각신경을 들어가서 끄덕였죠? 운동신경이 지금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 감각신경, 운동신경. 그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반대쪽이 고장나요. 왜냐면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이 생기면 이제 여기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이제 질병을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 그런 거예요. 몸에서 정보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 정보가 뇌로 전달이 안 돼. 이런 대표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센병, 요즘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과거에 나병이라고 불렀던 게 그래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 나갈 만큼 막 썩어 들어가는 약간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럼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썩어 들어간다 그러면? 정상적이면 아픈 게 정상이죠. 근데 그분들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신경이 고장이 나도 병이다. 그리고 운동신경이 고장이 나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뭐가 있냐면 소아마비가 있어요. 소아마비가 그런 질환이라고 봐요. 그래서 감각신경, 운동신경을 얘기하는 그런 설명에 그렇게 두 가지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잘못돼도 병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컵을 만졌고, 뜨거운 솥을 만졌는데 뜨거운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감각신경이 잘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죠. 뇌 5단계에서 1단계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뇌 감각 깨우기. 그 감각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둘 다 잘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지. 이해했는데 고개를 못 끄덕여.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나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잘 소통해야 내가 건강한 거구나. 내 뇌가 정상이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이해하신 거예요.